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2포인트 올라서 0.84%, 코스닥은 8포인트 올라서 0.93%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은 둘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실시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의 고위 측에서 이제 회담을 하기로 좀 협의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벨라루스 쪽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안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좀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오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녁쯤에는 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미 침공을 한 이후부터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협의 자체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렇게 협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진 않는다,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게 만약 협의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서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총공격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예프 쪽에 군사를 계속해서 보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집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력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 좀 우크라이나가 생각 외로 좀 많이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좀 러시아를 많이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금 쥐구멍에 이제 또 몰리다 보니까 이제 또 그죠? 이게 이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또 미친 척하고 또 칼춤을 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핵 무기 부대에다가 핵 발사를 위한 준비를 다 하라라고 지금 경계태세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뭐 핵전쟁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분이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세계가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와 같은 그런 독재 정권이 집권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좀 경제가 부활해서 힘있게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이미 힘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참 이제 도의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좀 전 세계가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식 시장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빨리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우크라이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었고, 코스피가 일단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하락분을 메워주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크게 더 폭락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회담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상승한 것 같은데, 만약에 또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뭐 주가에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좀 기다렸을 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인지,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상승을 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는 대량으로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기관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전에 크게 매도한 이후로 딱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뭐 1% 가까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건강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올리고 그대로 팔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올리기 힘들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올려야 되는데 뭔가 매수세가 부족했고
아니면 매수세가 있었는데 잠깐 올렸다가 네, 자전 매매식으로 좀 팔고 나갔던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패턴이 또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코스피와 비슷한 패턴으로 저점 라인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사실 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왔지만, 뭐 딱히 없습니다. 이전에 팔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1200원대를 다시 회복을 좀 했고요. 그래서 1200원대 회복해서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환율이 잠깐 이제 60일선 터치를 하길래 조금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시 환율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미 큰 파동에서는 고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뭐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환율 시장이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고점 상황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또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한다면, 환율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100원, 1000원대로 바로 내려갈 것 같진 않고요. 이 고환율 유지가, 몇 달 이상, 한 1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올랐다라고 해서 좀 좋아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유럽 증시라든지 뭐 미국 증시라든지 지금 선물 지수가 다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또 3일절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 증시가 좀 내린다고 해도 만약에 화요일에 또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1.9%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러시아발 그 리스크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또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서방에 대한 그런 압박을 또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진짜 확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마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900원 올라서 28,0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네, 잠깐 이제 22,000원 가까이 또 올라갔었는데요. 거의 15%, 16%까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강한 힘이 있었고요. 시간외 가격은 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진 않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은 좀 빨리 찍어버려서 네, 시간외 가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일별 거래량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려왔던 2천만 주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일 거래량이 2,840만 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교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폭을 많이 반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훗날로 갈수록 그래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네, 우진과 같이 이렇게 또 잘 유지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처럼. 그래서 이렇게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움직였다.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터져 있죠, 다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혹시 뭐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왜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뭐 모르진 않겠죠. 요즘 다들 이제 뉴스를 열심히 보실 텐데, 그 소식 잠깐 다시 좀 전해드리자면,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네,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시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혹은 뭐 감원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원전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었구나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미 이제 공정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금을 6천억에서 8천억까지 투입해서 공정이 진행되었네요. 10% 진행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이제 건설이 멈춘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공사 비용까지도 만약 건설이 재개가 된다면 또 공사 비용까지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원전 종목들이 모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증시 중에서는 사실 원전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최고로 많이 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 좋게 진행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28,800원으로 좀 마무리했고요. 뭐 조금 이제 증시 방향과 다르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시초가보다는 좀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음봉으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윗꼬리 달린 음봉인데요. 사실 뭐 아랫꼬리 윗꼬리 둘 다 달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는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큰 갭으로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강한 거래량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거래량 정도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증가를 해준다면 쭉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두산중공업이 그간 거래량이 한번 실리기 시작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래량 기준을 저는 2천만 주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중간에도 이제 2천만 주가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도 있긴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하루씩 터질 때도 있긴 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는 것은 2천만 주가 터지고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주가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조용하게 이제 주가가 눌려왔다가 이렇게 갭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61선, 241선 할 거 없이 121선까지도 위로 뚫어서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 음운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뭐 돌파를 완벽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단번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음운구름 또 이 양운선을 이렇게 디디면서 아래꼬리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을 해주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아래 박스권은 완벽히 탈출을 했습니다. 아래 위치에서는 완벽하게 탈출을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집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다 겪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 여기는 우리 평단가가 낮아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1선, 61선 이제 다 위로 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차분하게 또 우상향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거래가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요. 모레도 좀 힘이 붙으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만약에 있다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4일이고요. 3월 4일을 앞두고 있는데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이 이틀 전이고요. 이 신주 상장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신주를 받는 주주분들이 미리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라고 그런 권리를 주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권리 공매도가 좀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주 상장되기 이틀 전에 공매도가 좀 활발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지금 당장 3월 2일에 그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거래량이 수급이 실렸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뭐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이제 잘 버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좀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바로 힘을 받아서 밀어버리던지 뭐 그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좀 떨어지더라도 21선, 60일선 추세 살리면서 뭐 N자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었고요. 이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8,200만 주 플러스 1WR 해가지고 뭐 1억 주 가까이 쏟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쏟아진다라고 보긴 어렵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대주주 지분이고 그 이외에도 연기금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그런 투자자들의 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도 있고요. 외국인 지분은 상당히 이제 공매도를 미리 쳐서 지금 교환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신주 상장에 대해서는 크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처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 가격 결정 상황, 그 다음에 유상증자 최종 가격 결정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의 그 주식 상황이 사실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점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 유상증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전에도 유상증자 처음 발표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보았을 때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들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네, 가치 있는 기업 혹은 비전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더라.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LNF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항공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여러 개의 기업이 제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두산중공업도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28,000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13,850원에 청약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은 상당히 큰 네, 차익이 얻어질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잔고를 확인했을 때 손실률이 뭐 있거나 아니면 뭐 수익률이 있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평단가가 아직 이 13,850원에 대한 신주에 대한 평단가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4일에 보시면은 이 주식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오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의 그 본주 수와 그 다음에 13,850원짜리 이 신주 상장 수가 합쳐져 가지고 평단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도 조정이 될 거고요. 네. 결국에는 뭐 이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7,000원대쯤에 이거 진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힘든 구간에서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뭐 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짝 반등해서 기분은 좋지만 우리 목표는 이 이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로는 사실 15,000원을 찍고 지금 뭐 2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0%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뭐 네, 단기든 뭐 장기든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좋은 소식이 막 쏟아지니까 이런 가격대에 막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인 만큼 네, 매수 기회는 요런 웬만하면 요런 아래 지점, 네, 아래 지점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참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큰 추세를 그리면서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그런 종목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종목들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산중공업이 좋긴 하지만 너무 올인해서 막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장에서 뭐 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기업은 굉장히 좋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을 보면 뭐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양봉으로 2월 양봉으로 들었고요. 거래량이 힘이 실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2월달은 오늘로 끝났고 이제 3월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3월 9일은 이제 대선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뭐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 둘 다 하죠.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산업 방향과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원전, 친원전으로 이제 전환되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그 다음에 원전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네,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수익률을 보았을 때 다른 관련 원전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네, 원전 관련해서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을 다시 살린다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양립을 한 상태로 적절하게 이제 비율 조정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탈원전에 감원전이죠. 감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잠깐만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부터 해가지고 뭐 신고리 원전인가요? 그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네, 향후 몇 년간은 이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아마 한 10개까지도 네, 그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전 수명이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연구 정지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명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의 원전 비중을 갑자기 줄이면 좀 에너지 수급 입장에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좀 내리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산업들이 풍력 단지도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대규모 풍력 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5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나올 텐데 그 이제 모두 연구 정지를 했을 때 그 중간 매개가 이제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매개로 원래는 LNG가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LNG에 대한 천연가스 비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원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원전에 대한 지금 신규 건설 검토 앞으로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이미 검토가 되었던 원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정지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해서 만약에 수명을 늘려서 이제 위험하다면 정지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 대신에 그걸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월 9일에 저런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상당히 최근에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거래량이 아주 기분 좋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도록 하고요.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은 개인이 이제 26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195만 주, 외국인이 66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금융 투자가 또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가다가 매물이 밥 먹고 점심쯤부터 해가지고 좀 쏟아지더니 급격하게 좀 눌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10%가량 상승해서 마무리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 금융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물을 쏟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매도 물량을 멈추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고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3월 4일에 이제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를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오히려 3월 4일에 상장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나올 만한 물량들은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잔고가 2200만 주 이상이거든요. 그런 공매도 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공매도 잔고는 지금 대차 잔고는 상환이 되지만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그건 이제 확실히 목적이 있는 공매도 잔고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3월 4일에 신주 상장과 함께 좀 교환이 되면서 대량 상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투신 보험도 조금 팔았죠. 뭐 근데 최근에 연속 매수한 것에 비해서 뭐 크게 영향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자 38만 7천 주, 40만 주 가까이 또 쓸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원전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에너지 방향을 보았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 에너지, 네, 수소 에너지, 아니면 뭐 원전 에너지, SMR까지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네,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단조 공장 건설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그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큰 기술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간 이제 그 부채 때문에 좀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왔던 건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성을, 성장성을 보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왜 나가느냐.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국매도를 이용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신규 상장 이후에 같이 매수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오늘 좀 매도를 했네요. 네, 이 정도로 좀 보고 수급도 네, 다 보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은 뭐 공매도 잔고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량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338만 주가 나왔고요. 공매도 거래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뭐 1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으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매도 평균가가 2만 1,000원이었고요. 자, 그래서 금융투자가 또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매도를 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뭐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또 상당히 많았다는 점.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다른 날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주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대차 잔고도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뭐 집계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좀 매도를 했구나라고 정도만 판단을 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 확인을 했고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아시죠? 다들 아시죠? 네, SMR 관련 기업이고요. 미국 내에 이제 SMR 시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이제 삼성물산도 좀 같이 투자를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SMR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두산과 삼성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중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해외 시장 확장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VOYGR SMR 시장의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해외 말고도 이제 국내 시장도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워스콘신주죠. 네, 여기에 있는 데어리랜드인가요? 데어리랜드 파워와 이제 뉴스케일 SMR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어리랜드라는 이런 기업이 있고요. 요거가 이제 MOU 체결을 했는데 데어리랜드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데어리랜드 파워는 이제 미국 내 이렇게 4개 주에 50만 명 이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네, 기업인 것 같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무탄소 전원인 뉴스케일 VOYGR SMR 도입을 위한 실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어리랜드 파워는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SMR 쪽으로도 이렇게 협력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내 시장이 이제 아이다호주에 6개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데어리랜드 파워와 또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탄소 비중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SMR이 또 들어가게 된다면 더 큰 시장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전략적 파트너고요. 네, 핵심 기자재를
공급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주 이상의 수급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900억 정도에서 뭐 2천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수천억 이상, 한 5천억까지도 매년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SMR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사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수주도 중요하지만 올해 이제 상반기에 뉴스케일 파워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가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 달에 또 나스닥에 진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이 추진이 되고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되는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투자한 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 무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산 쪽에서 상당히 이제 뭐 재무도 그렇고 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운영 자체가 주주에게는 조금 비친화적인 움직임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투자를 잘 하고 그룹사를 좀 잘 키워서 이번에 뭐 다 매각을 해버려서 그렇지만 사실 다 괜찮았던 그룹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 팔아버려서 좀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미 뭐 두산에서는 바이오 용기죠. 용기 담는 그런 회사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뭐 테스나라는 그런 비메모리 관련 업체도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신성장 확보를 위해서 두산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근거가 된 이유가 이거죠. 산업은행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23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채권단 졸업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기 졸업이 가능할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되어서 그 부채를 막기 위한 마지막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이 되었고 이번 유상증자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천억을 채무 상환에 사용을 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100%대로 이제 낮추게 되었고요. 100% 초반대로 이제 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7일 두산중공업이 두 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2020년 3월로부터 23개월 만인 오늘 28일자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했던 재무구조 개선 약정 MOU에 의한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조 자구안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뭐 두산솔루스 좋은 기업들 다 매각하고 두산타워까지 이렇게 매각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자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산은은 전지현 구조조정 원칙 하에서 이렇게 뭐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회복과 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아무튼 결국에는 잘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구조조정 이후가 중요하게 된 것은 성장성 확보입니다. 두산그룹에 대한 성장성 확보인데 그 성장성을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명을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가끔 이제 제 댓글에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이버에다가 쳐봤습니다. 근데 관련 기사도 없고요. 뭐 소식은 없었는데 근데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없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기사로 공식화가 좀 되었네요. 그래서 사명 변경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라는 건 뭐 에너지 관련해서 능력을 역량을 확보하겠다 뭐 그런 것 같고요. 지난달 이제 상표 및 도메인 출원을 완료했고 두산그룹 민영화 후에 22년 만에 사명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새 이름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에너빌리티는 에너지와 가능성, 어빌리티죠. 결합을 한 것으로 새 사명에는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사업을 발굴을 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 원자력 발전 설비와 담수 플랜트 위주에서 신사업 강화 의지가 새 사명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명 변경은 22년 만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 이렇게 신사업에 비중을 크게 하겠다. 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뭐 SMR 에너지, 네, 수소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점이 이렇게 회사 의지 차원에서 보이고요. 네, 중공업 아무래도 중공업이다 보니까 그런 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과 좀 이미지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사실 뭐 깊이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에너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플랜트 쪽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네. 중공업 이름도 있고 부채도 상당히 높고 굉장히 투자하기가 싫은 종목이고 피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이렇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식은 나오긴 했지만 3월 이렇게 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 관계자는 뭐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분께 좀 들었던 얘기는 사명 변경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사명 변경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물적 분할을, 네, 신사업 에너지를, 신성장 에너지를 물적 분할해서 따로 이제 분할로 회사를 상장을 시킨다면 그건 진짜 주주 뒤통수 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LG 화학에서 이제 분할을 해버리면서, 네, LG 화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지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기존 주주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물적 분할의 최대의 단점이고요. 네, 이 두산 바켓을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이 이제 떼는 과정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물적 분할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뭐 그냥 생각으로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 사명 변경 얘기를 좀 이제 우회해서 좀 들어가지고 좀 왜곡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뭐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고 기업 자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하니까 그 흘러가듯이 봤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드네요. 아무튼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 굉장히 잘 움직였고, 앞으로의 3월 대선 결과,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상장 소식, 그 다음에 뭐 4월 가면 이제 로사톰이 아니고 그 러시아 자회사에서 나오는 그 이집트 원전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또 그 수주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적인, 네, 기금이 이제 막혀버리니까 그 러시아 자회사인, 네, 로사톰 자회사인 그 AS2사죠. 그 원전 기업도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주 소식도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네, 큰 걱정 없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